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에이터이자 기업가인 댄 코의 인터뷰를 통해 창의성과 삶의 설계에 대한 핵심 통찰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지루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댄은 자신의 유튜브 편집자와 나눈 대화를 예로 들며 이를 설명합니다. 그의 편집자는 오랫동안 지루함을 느껴왔고 그 지루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바드라는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댄은 지루하다면 무언가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루함을 엔트로피가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대신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댄은 삶은 주어진 지루함만큼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지 않는다면 습관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댄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시간의 노동이 특정한 금액의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책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반드시 10만 달러의 수입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일에서는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댄은 삶을 4가지 주요 시즌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은 느낌의 시즌입니다. 이는 보통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실험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이 정말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루함이나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집중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는 충만감이 가장 높고 도전도 크며 성취감도 큽니다. 하지만 이 강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일관성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서 이룬 성과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거나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월간 수입 기록을 달성했다면 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댄은 하루를 특별한 방식으로 구조화합니다. 그는 하루를 엔트로피를 해제하는 시간과 제한하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는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산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을 하면서 그날 쓸 내용이나 시작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산책 중에는 오디오북을 듣거나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들어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현재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모든 정보를 변형시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통 새롭고 아침에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장기 프로젝트와 같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레버리지 활동들, 즉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 포스팅과 같은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산책을 하며 하루의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슬랙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창의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운동은 하루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일과 휴식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만듭니다.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흐르도록 둡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 있다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댄은 자신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무작정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불확실성과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게임의 레벨업과 같습니다.
레벨 1일 때는 레벨 10의 적과 싸우면 바로 패배하겠지만 레벨 50이 되면 레벨 60의 적과도 어느 정도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도전의 난이도가 점차 감소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는 또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에 대해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반대 비전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즉,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편 프레임을 만듭니다. 즉,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아마도 약간의 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다듬어가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스팩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무기력하고 과체중인 상태를 피하겠다는 반대 비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피트니스 정보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대는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자신의 소프트웨어 팀 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3시까지 일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자체를 즐기고 동료들과의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는 이런 몰입의 시기에는 삶의 다른 부분들이 잠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 어떤 것에 서툴러질지 결정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면 같은 시간을 여러 가지에 나눠서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건강과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1년 동안 중간 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몰입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는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학문적인 것이나 문법, 문장 부호 등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댄코의 창의성과 삶의 설계에 관한 핵심 통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루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